안녕하세요. 문의 비평으로 돌면서 정신이 이상해지면 몸이 망가지고, 그래서 눈이 돌아가서 귀에서 콧물이 나오는 그런 나이대가 됩니다. 제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말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 구마사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어떤 드라마가 곧 방영 예정인가 봐요. 그게 설강화 논란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알게 됐습니다. 제가 조선 구마사가 조기 종영된 거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려고 하다가 길어진 그 행설수 영상에 댓글을 다신 분이 이 설강화 논란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찾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내용들을 쭉 봤어요. 여태까지 나온 것으로만 놓고 보면 옛날에 종편 처음이었을 때 JTBC가 제일 시청률도 많았고 제일 저질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JTBC가 시청률 빨아먹는 데는 귀신인 손석희를 불러다 놓고 대역전을 했잖아요. 그 이후로 JTBC는 좋게 포장이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 손석희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한 것은 당연히 박수치고 좋아했고 해줬죠. 그러나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얄짤없이 지적한 저는 그것 때문에 욕을 무지하게 먹었어요. 손석희 덕분에. 그런데 당연히 손석희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포장이 된 JTBC가 이번에 시국인까지 거쳐서 저한테 이승인이라는 행복까지 준 JTBC가 이 설광화라는 드라마를 작년 9월부터 찍어가지고 뭐 거의 다 찍었나 봐요. 그래서 그 방영하기 전인데 뭐 시노시스가 세고 그다음에 협찬했다고 회사가 나가고 그리고 온갖 논란들이 그걸로 커지면서 지금 JTBC가 특정 부분을 고치고 수정하고 지금 그 지랄 발광을 떨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해가지고 이제 본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해도 너무한 부분들이 이미 너무 많더라고요. JTBC의 해명으로는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되고요. 그래서 JTBC는 정확히 밝혀야 됩니다.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분명하게 말하고 가야 돼요. 그런데 하기는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예전에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나오기 전에 아이유가 로리타 컨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이유가 무지하게 욕을 먹었는데 나의 아저씨란 제목 자체나 아이유가 주인공이고 막 이러니까 또 그런 로리타 컨셉의 사랑 얘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항의가 들어갔어요. 그것 때문에 그 드라마가 내용이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드라마는 그런 항의하고는 전혀 다르게 괜찮은 드라마가 돼서 성공한 드라마로 갔어요. 이것도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로서는. 그런데 그것과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더라고요. 나의 아저씨와 이 설광화 논란은요. 이거는 무한대의 차이가 납니다. 실존 인물의 이름을 그대로 썼고 그 시대상을 썼고 지금으로부터 얼마 멀지도 않은 그리고 그 당시에 생존했던 그 당시의 주역이었던 사람이 저처럼 나이를 먹은 사람들이거든요. 저 나이 또래나 저보다 조금 어린 애들이에요. 제 동생 때 그때 애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눈뜨고 시퍼렇게 눈뜨고 살아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이용을 해가지고 이름까지 똑같이 하고 정황이나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블랙 코미디로 지극한 사랑 얘기를 하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 이러한 궤변은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라는 게 경로 의존성이 있어요. 자기가 한번 뭐 한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것을 경로 의존성이라 그러거든요. 대부분의 동물들도 그런 경로 의존성이 있고 회귀 본능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경로 의존성에 관한 거예요. 그렇게 사람은 한번 성공하거나 뭐 한 게 있으면 그대로 따라가는 버릇이 있습니다. 쉽게 못 바꿔요. 그래서 3살 버릇이 어디까지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뭐였었냐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한 90년대, 2000년대인가? 이때부터요. 무슨 간첩 영화나 북한이 관계되는 영화만 나오면 북한 출신들은 다 잘생겼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잘생긴 배우란 배우 중에서 북한 병사 역이나 간첩 역할 안 한 미남 배우가 있나요? 다 했습니다. 누구든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 남남북녀라 그랬거든요. 남남북녀인데 왜 이놈의 충무로에서
북한 관련되는 영화만 찍으면 북한에서 내려온 놈들은 하나같이 잘생기고 지성적이고 바르고 올곧고 다 그래요. 단순히 북한에서 태어난 죄, 이데올로기라는 거에 갇혀있는 죄 외에는 아무런 죄가 없는 애들이 항상 주인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은 타락할 대로 타락한 놈들이 주인공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이상했어요. 이 충무로 이쪽 영화계 이쪽에서는 북한 찬양론자나 공산주의 찬양론자나 엉터리 투생이고 말도 안 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그 이념의 소유자인 창시자인 마르크스의 숭배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 이 나라는 왜 북한하고 관계만 되면 예쁘게 그리고 멋있게 그리고 아름답게 그리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같은 민족이라는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좋게 지내야 되고 경제적으로 먼저 이렇게 통일 비슷한 거 하고 해가지고 차이를 줄인 다음에 통일을 해야지 피해가 적다는 것까지 저는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북한하고 그런 면에서만 북한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 외에는 북한을 단 하나도 동조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저희 부모님 아버님 고향이 북한이고 해주셨어요.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의 충무로 애들은 북한 간첩만 나오거나 북한 애들만 병사만 나오면 다 예뻐요. 다 잘생겼어요. 다 뛰어나요. 인격, 품성 모든 게 완벽해요. 그런 애들만 주인공을 하는 거예요. 뭐 정우성 같은 애들 이런 애들 아니면 주인공을 못해요. 항상 그랬어요. 김수현이도 그랬고. 근데 요번에도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JTBC가 경로 의존성이 있다고 얘네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대박을 치긴 게 저는 한 편도 안 봤지만 한빈하고 손예진이 나온 사랑의 불시착 이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닐슨 코리아 그 시청률 조사 1위가 그거더라고요. 보니까 21.7%까지 나왔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시청률 조사 그거는 저희 숙모님이 한국에 들여온 그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청률이 그 정도 나왔다라는 것이 지금 그 KBS나 MBC나 이런 것만 있을 때가 아닌 지금 현 시대에서 20 몇 %가 드라마에서 나왔다는 거는 그거는 어마어마한 국민 드라마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경로우전성이 있었나요? 아니면 손석희 같이 시청률이만 나오면 뭐든지 하는 게 손석희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성완종이 자살을 하면서 남긴 테이프를 경향신문에 줬는데 그 녹음 테이프까지 탈취해 와가지고 방송하는 게 그게 JTBC고 손석희의 본질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청률만 나오면 뭐든지 다 하는 게 JTBC입니다. 손석희고요. 물론 안 그런 면도 손석희가 있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나서 그때 변명할 때도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거 비판한 게 아고라에서 한 20만 넘게 읽고 제일 많이 욕을 먹은 거였어요. 이게 지금 총괄 사장이잖아요. 그 뉴스 부분을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 드라마니 뭐니 이런 제작에 관한 거는 다 지가 책임질 거 아닙니까? 홍석현이 마음대로 하나요? 손석희는 그냥 꺼다는 보리자루예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지만 그럼 사장으로 있는데 총괄 사장으로 있는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얘기조차 못할 정도로 형편없는 인간이에요, 손석희가? 그런 놈이었어요?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저거하지만 아무튼 그런 경로 의존성이 있어서 그런지 이걸 또 그거하고 비슷한 형태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이게 말이 돼야죠. 갖다 쓸 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7년 운동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뭡니까? 간첩 조작설이었어요. 그 모든 것을 북한에서 난파한 애들이 했다. 심지어는 5.18까지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번에 박근혜와 이명박 시대가 다시 부활했듯이 그것까지 다 부활한 거가 된 건가 봐요. 이제는 깨놓고 하나 봐요. 이제는 그 사진이나 이런 거 자료를 찾다 보니까 5.18부터 시작해서 8.18 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죽은 날까지 그것까지 똑같이 만들어서 조작을 해가지고 JTBC가 그런 것까지 해서 이화여자대학교까지 했더라고요. 이화여자대학교 애들은 몇 년 전에 그 정유라를 쫓아낼 때 그런 위대한 운동을 했던 그 대학인데 그 대학생의 주인공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실제 인물인데 그걸 그대로 갖다 채용하고 나서 블랙 코미디로 했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뭐가 돼야죠. 제가 남산의 부장 같은 걸 볼 때 제가 제일 열받은 게 그거였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박정희를 죽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김재규가 영웅이 돼 있고 우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김재규는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나쁜 짓을 제일 많이 했던 중앙정보부의 오야범까지 된 놈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여기까지 출세해서 올라갈 동안 얘가 좋은 일만 했으면 거의 올라갔겠습니까?
그런 건 따지지도 않아요. 박정희 총 쏴 죽였다고 모든 게 용서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거기서 2인자까지 올라간 애가 박정희 죽였다고 모든 게 다 용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살인을 저지른 놈이 마지막에 저 북한에 김정은 딱 죽였다고 얘가 우리나라의 역사상 최고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한 짓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민주 열사나 좋은 사람들만 다 죽였던 놈인 거예요. 그런 놈이 그거 하나 우연찮게 했다고 대통령 수준에까지 올라가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런 발상이 아무리 블랙 코미디라고 하더라도요. 뭐 체제를 넘나든 이데올로기의 희생양이 된 사람들의 그러한 사랑극이면 그 외에 모든 것은 다 부차적인 거, 부수적인 게 되나 보죠? 미국 놈들이 그냥 비행기에서 그냥 저기 안 보이는 데서 드론으로 쏴서 팍 해가지고 실제 인물은 별로 죽이지도 못하고 주변 민간인만 그렇게 많이 죽이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수적 피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부수적 피해인가 봐요. 아, 블랙 코미디를 위해서는 그래서 JTBC가 돈 벌고 히트를 치기 위해서는 나머지 역사 이런 거 뭐 실존 인물 이런 거 다 부수적 피해인가 보죠. JTBC는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사나 봐요. 그게 JTBC의 본질인가 보죠. 저는 정말 환장을 하겠더라고요. 보면서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름까지 똑같이 갖다 써요. 연도수 뭐 이런 거 다 똑같습니다. 거기에 복선으로 한 상징 이런 거 지금까지 나온 거는 다 똑같아요. JTBC가 이것이 아니라 그러면 얘기를 해야죠. 그것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문제가 되는 거 고소 고발을 하든지 왜 지금 재촬영을 한대요? 하지 말았어야죠. 그런 부분을 드러내지 말았어야죠. 아예 처음부터 그 짓거리를 저지르지 말았어야죠. 지금 와서 켜놓고 딱 하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깨끗이 드러내 놓으라고요. 그래야지 홍석현 밑에 있는 중앙일보 밑에 있는 계열사인지 아닌지 구별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 것 아니니까 손석희 앉아있다고 우리가 평생 속아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밝혀주실래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해 가잖아요. 거기 주인공으로 나온 사람은 고문 받아가지고 영양실조로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런 분이세요. 그런 사람의 이름을 갖다 쓰면서 그 다음에 주인공은 북한에서 온 놈이고 그리고 뭐 안기부 출신은 대쪽 같아요. 뭐 그렇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정말로 항상 그리는 북한 놈한테 갖다 붙였던 것을 이제 이번에 안기부에다 갖다 붙인 거예요. 안기부에서 일한 놈들 중에서 제대로 된 놈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 거 알고 간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일하면 거기에 물드는 거고 그 중에서 몇 놈이 그런 놈이 있겠어요. 그랬으면은 안기부가 그 짓을 중앙정보부 이후로 해왔겠냐고요. 지금의 국정원까지요. 지금 문재인 정부 때에도 아무리 조사해도 여태까지 안 드러났던 게 지금 또다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어도 대통령을 속일 수 있는 데가 중앙정보부가 안기부고 그 다음에 국정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대통령이 누가 됐다고 해서 다 밝힐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진실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진실은 때로 대단히 추악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안 밝히는 게 낫는 진실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하고 이건 상관없이 깨놓고 하는 짓거리니까. 그래서 이미 다 드러난 사실을 완전히 블랙 코미디라는 걸로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사전에 검열을 했더라도 이거는 다 봐야 됩니다. 보고 문제가 없는지 보고 안 되면은요, 그 SBS하고 JTBC를 묶어서 폐지를 시키든지, 이 김에 종편을 다시 없던 시절로 보내든지 하든지 해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쭉 읽다가 정말로 정문화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정말 쓸까? 천영철 씨를 쓸까? 근데 이름이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블랙핑크의 지수가 나온답니다. 저는 블랙핑크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걸그룹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고 각자가 매력이 있고 지수는 배우로서 훨씬 더 뜰 수 있는 인물이라고 미학적으로 그런 것을 천부적으로 갖고 태어난 그러한 아이돌 여자 가수라고 했거든요. 드라마 찍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었고 갈 수순이었는데 해피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잘 모르고 민주화 이거를 모르고 사는 애들이 블랙핑크의 지수가 나왔다는 것 때문에 무지막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된다면 이것을 일일이 어떻게 가서 설명해야 되죠?
그러면 JTBC는 이거를 방영할 때마다 밑에다가 다 자막을 붙여서 그거를 항상 해둬야 되나요? 이것은 다 가공인물이고 블랙 코미디이기 때문에 원래 진실은 이거였지만 이 드라마를 위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대사도 속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제작사를 해서 제작해서 작가가 말해서 이렇게 해서 배우들이 떠들고 있지만 실제는 전 거짓말이랍니다. 이거 블랙 코미디이기 때문에 다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거꾸로 보셔야 됩니다라는 자막을 옆에 같이 붙일 건가요? JTBC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광고 다 받아놓고 돈 다 받아먹고 외국에 다 팔아먹고 블랙핑크 팬들한테 다 지수 팬들한테 다 팔아먹고 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밝혀주실래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손석희 당신이 총괄 사장이니까 모든 것을 총책임지는 게 당신이니까 직접 얘기해 주실래요? 드라마 제작국장 뭐 이런 애 말고요. 손석희 당신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문제가 정말로 조선 구마사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인지 아닌지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그리고 JTBC라는 명예를 걸고 당신이 얘기 좀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손석희 사장님, 총괄 사장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JTBC에 연애 부분까지 싸그리 오락 부분까지 싸그리 다 모든 것을 책임지는 손석희 사장님이 직접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설강화 논란에 대한 늙은 도령의 분노 터지는 형편없는 횡설수설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그냥 이렇게만 할게요. 미얀마 사태가 하도 떠올라서요. 여기 5.18도 나오고 그럴게. 이것으로 손석희 사장님에 대해서 대신하겠습니다. 예, 손가락 3개로요. 미얀마 사태요. 예, 부디 직접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